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시간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이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 안녕? 20살 지냈고? 네네. 자다 일어났니? 그래. 다들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요즘 시험 똑같습니다. 기간이라서. 기철이는 기숙사 들어왔다고 그랬고. 네, 맞습니다. 수업 듣는 이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지내나, 다들? 요즘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아, 때문에 좀 자료조사 많이. 과목들 대부분 다 리포트로 대체를 많이 했죠. 내가 얼마나 좋으냐. 생화학 실험은 시험도 안 보고. 현주는 왜 아무 말이 없어? 집에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있어서 뭐하고 지내? 네, 그냥 평소랑 똑같이. 평소처럼 지내? 네, 수업은 뭐 온라인이나 녹화되어 있는 거 들을 거고. 네. 남는 시간에는 뭐 하고 지내요, 다들? 3학년이면은 압력을 가야 되는데 좀, 긴장들을 해야 되는데. 긴장 안 해? 아직 긴장이 안 돼? 학교에 안 오니까? 친구들 안 만나? 친구들? 영석은 어서 오세요. 뭐 정화는 아예 오질 않는구나. 조용서 대답을 하세요. 승우만 안 냈나? 대면 수업 동의서? 그거 네. 작성해서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줘. 네, 내가 알겠습니다. 프린트해서 제출하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어, 올 때 원본들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우선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본인 동의가 없이는 대면 수업을 내가 참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임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죽어도 대면 수업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거 올리든지 하는 걸 봐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수업은 그냥 대면 수업 100%가 아니고 병합 수업이에요. 병합 수업. 그러니까 근데 우선은 다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서는 이제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음. 네. 어? 들어오자마자 또 도망가는 건 또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까지 해서 아마 이론적인 거는 실험하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트랜스펙션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트랜스펙션이 끝나고 나면은 뭐 그때는 이제 거기서 얻은 단백질 가지고 웨스턴을 할 건데 웨스턴 부분은 이론적인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와서 하실 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오늘까지 한 이론이 클로닝 시작해서부터 그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지까지 확인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적지는 않았는데 말로 타임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PPT를 보는 게 약간 편하기는 할 것 같은데 내 얼굴보다 내 얼굴 오래 보면 부담스럽잖아, 그치? PPT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PPT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PPT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뭐 안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강의를 드렸고요. 첫 시간에 할 게 PCR이에요. 템플레이트하고 프라이머는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GFP를 증폭을 해야겠죠. GFP, 그린 플로렌스 프로테인을. GFP를, PCR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PCR을 했으면은 쭉 들었던 거를 한번 뭐 얘기를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 PCR? 그럼 PCR을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운동을 하겠죠? 전기운동을 해서 PCR에 젤 퓨리파이를 할 거예요. 프로덕트에 그러면은 이렇게 밴드 사이즈가 우리는 300이 아니고 720 베이스 페어예요. GFP는 밴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그 밴드를 젤 일루션을 해서 얻어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PCR을 해서 전경동을 하면 이 밴드가 나와야 돼요. 1번 PCR을 할 거고요. 그날 하루에 할 거야. 하루. 다음 주에 PCR하고 전경동에서 젤에서 일루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로 나온 이 PCR 프로덕트와 우리가 벡터로 쓸 플라스미드 DNA를 엔자임으로 엔자임 다이제스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엔자임이 잘린 아이들을 또 회수를 해야겠죠. 그걸 다시 전기운동을 하면은 인서트가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잘라서 젤 일루션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빠졌어요. 젤 일루션을 한 다음에 라이게이션까지 다음 주에 진행할 거예요. 보통 때는 한 3주 했던 분량이에요. 3주 정도 했던 거를 다음 주 막차 시간 전까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시간이 그걸 물어봐야겠네. 막차가 어떻게 되나요? 1시부터 수업하면은 기철이는 학교에 있을 거고 영서도 뭐 계산해서 자취하니까 문제 없을 거고 승우는 예. 통학 현주도 통학이지. 네. 네. 서울 가는 버스는 7시까지 있으니까 현주는 몇 시에는 출발해야 되니? 근데 괴산에서 가는 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단축이 돼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잘 그래? 모르겠어요. 그럼 도착은 몇 시에 할지는 알겠니? 가는 건 시간표가 있는데 오는 버스가 괴산 시간표대로 가가지고 거꾸로 저기 청주 나가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저 강남으로 갑니다. 센트럴. 그러면은 뭐 승우랑 비슷할 시간에 있는 것 같고 아마 막차는 강남은 내가 알기로 7시 반이 막차로 알고 있는데 땡겨졌는지 모르겠네. 강남 7시 10분까지 7시 10분? 오케이. 네. 7시 10분까지 있답니다. 내 욕심일 수는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
경험을 하게끔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뭐 이 라이게이션까지 해놓고 가시면은 뭐 영서하고 기철이하고 둘이 나와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도와주면은 좋겠지. 그렇지? 예. 월요일 날 딱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화요일 날 와서 콜로니를 볼 수 있겠지? 예.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라이게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콜로니가 나오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다음 주에 아마 라이게이션까지 못 할 거야. 죽었다 깨나도. 엔자임 처리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운동하고. 최대한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텐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라이게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해놓고 가는 것까지 해서 2주. 그 다음에 그 전날 뭐 좀 도와주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도와줘서 콜로니 따서 박테리아 컬처 해놓으면은 나머지 학생들이 와서 이제 본인 거 자기가 자기 거 직접 개별적으로 하나씩 할 거예요. 뭐 팀 없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내 거는 내가 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시약하고 모든 것을 예. 다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개인 파이펫, 뭐 파이펫은 충분하지 않아서 돌렸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 자기 샘플 하나하나 다 해서 진행하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콜로니가 나오면 콜로니 따서 박테리아 컬처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를 미니 프랩을 통해서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벡터에 인서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있어요? 다시 엔자임으로 잘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엔자임 다이제스션을 하면은 예. 원래는 인서트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벡터만 나올 거예요. 근데 밑에 반갑게도 인서트가 떨어져 나오면은 요 박테리아의 상태는 뭐가 된 거예요?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이 된 거죠. 원형의 플라스미드 DNA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 박테리아를 키워서 얻은 미니 프랩 플라스미드 DNA를 동물세포에다가 트랜스펙션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GFP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이기 때문에 세포에다 트랜스펙션을 하면은 세포의 형광이 보여요. 오케이? 뭐 그 형광을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사진도 찍고 단백질 뽑아서 웨스턴을 한번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GFP 항체를 붙여서 밴드가 나오는 것까지 보면은 전체적인 스텝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PCR부터 플라스미드 DNA, 리커미넌트 DNA 만들고 동물세포에서 집어넣은 유전자, 인서션된 진의 익스프레션까지 확인하는 전체 과정을 다 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은 이해가 갑니까? 예. 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네. 흥미진진하지 막.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 아, 이제 내가 실험을 또 하는구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학 동안 열심히 한 현주도 있고. 기철이도 방학 때 좀 했지. 네, 맞습니다. 저기 학교에 와 있으면은 실험실에 현주 저기 누구더라? 미네 혼자 있는데 실험실에 놀러 와. 아, 네. 집에 저기 기숙사에서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인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트랜스펙션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론을 말씀드릴 시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우리 실험실에 계시는 신하연 조교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 편달하여 저는 옆에서 감시를 하고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트랜스펙션은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영수 해봤다고? 아마 기철이 해봤다고? 예, 아마 저 아마 1학년 때 어. 한번 해봤는데 잘 기억나지 그래? 않습니다. 오케이, 경험이 있네요. 오케이, 트랜스펙션이라는 거는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유캐리오틱 셀에 이런 DNA나 RNA나 아니면 뭐 SLI, RNA 같은 스몰 몰레큘들을 집어넣는 행위를 트랜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형의 플라스미드, 우리가 할 거는 요 위에 거죠. 플라스미드 DNA를 세포에 도입을 하는 것을 할 거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형질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새로운 형질을, 박테리아도 셀이죠. 셀에 전달해서 도입을 시키는 제네틱한 어떠한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트랜스펙션은 제네틱한 형태 변화는 유도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 유전자를 전달해서 발현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에다가? 박테리아? 아닙니다. 여기 유캐리오틱 셀에 전달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개념 차이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얘기는 해놨는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트랜스펙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트랜스펙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 그리고 트랜스펙션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트랜스펙션의 작용 원리예요. 그래서 트랜스펙션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리포펙타민이라고 해서 리피드 가지고 만든 주머니 형태의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번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PEI라고 해서 폴리머예요. 여러 가지 단백질 사슬을 가지고 되어 있는 차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메소드는 전체적인 모든 메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메소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점하고 단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펙션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거창한 건 아니에요. is a method of transport DNA, RNA, or various macromolecule, 작은 분자들을 세포 안으로, 어디? into an eukaryotic cell이에요. 그쵸? 프로캐리오틱이 아니고 유캐리오틱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세포, 핵막을 갖고 있는 진핵생물의 세포, 그냥 셀이라고, 일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미컬이나 또는 리피드, 피지컬, 물리적인 거를 말해요. 힘으로 그냥 밀어넣는 거야.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해서 칼슘 포스페이트나 아니면 덱스트란, 라이포솜, 폴리아민, 이게 폴리머예요. 그래서 케미컬을 쓰는 거나 아니면은 리피드, 여러 가지 단백질 사슬들을 사용해서 DNA를 전달을 하게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요 팀에 파일을 2개 올렸어요. 하나는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트랜스펙션에 대해서 기업에서 설명을 해준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심심하실 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사용할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마멀리안 트랜스펙션 키트, 대부분 다 마멀리안 트랜스펙션 킷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실제 회사에서 팔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것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위에 2개는 칼슘 포스페이트 계통이라 케미컬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양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을 띠는 DNA랑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진입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또는 3시간, 4시간에서 6시간, 각각
작동하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 위에는 케미컬 베이스고요. 요 밑에 라이포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포좀 베이스는 말 그대로 리피드예요. 리피드. 왜 리피드를 쓸 수 있느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은 바깥쪽은 인이죠. 그리고 안쪽은 지질로 되어 있죠.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로 되어 있는 리포좀 지방의 주머니가 막에 결합을 하면은 같이 흡수가 돼서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될 수 있어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케미컬들도 동일해요. 케미컬들도 막에 결합이 가능해요. 왜? 포스페이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폴리아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민기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펩타이드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리피드 포뮬레이션도 똑같은 거고 칼슘 포스페이트도 위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충 설명한 거는 대부분 다 DNA나 아니면은 여기 있듯이 siRNA 같은 형태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들인데 케미컬 베이스하고 리포좀, 리피드 베이스 그리고 폴리아민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트랜스펙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은 genetically altered 바로 나와요. 유전적으로 세포에 어떠한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foreign genetic material, 외부의 유전적 물질들을 전달해주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여기에서 속하고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트랜스펙션은 genetically altering이라는 말이 없어요. The process, 과정이에요. transporting genetic material이에요. 유전적 물질들을 전달하는 거죠. 유캐리오틱 세포에. 그쵸? Typically non-viral method. 우리가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법도 써요. 유전자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라이브죠.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체라고 보면은 트랜스펙션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죠. 화학물질이나 아까 소개시켜드린 멤브레인과 유사한 형태의 리포좀 그리고 폴리아민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폴리체인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스펙션의 차이 정도는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트랜스펙션을 하면은 유전적인 어떤 형태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약간 희박해요. 특정한 형태에서는 트랜스펙션을 통해서 세포가 새로운 형질을 갖게끔 조절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게 안 가고 단편적으로 대부분 쇼텀 이펙트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세포에서 일시적으로 과발현을 시키고 그 과발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 안에 여러 변화들, 단백질 생산의 변화, 유전자 mRNA 익스프레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부분 다 트랜스펙션으로 동물세포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purpose 또는 use 트랜스펙션이에요. 여기 있듯이 gene function 유전자의 기능 확인하고 싶을 때 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트랜스펙션을 했더니 발현을 시켰더니 세포가 증식을 많이 하더라. 온코제닉하게 암세포 유발하는 유전자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발현시켰더니 세포가 죽더라. 그런 것들. 아니면은 세포 부착과 관련된 거 또는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돌연변이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확인할 때도 가능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DNA 전달할 때 우리가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유전적인 변화를 유도하거나 이럴 때도 이 트랜스펙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약간 방법적으로 이제 실제 메소드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 세포는 트랜스펙션이 그나마 그래도 좀 되는 편인데 이런 줄기세포들 같은 경우는 트랜스펙션이 잘 되지 않는 세포들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고 힘으로 이제 밀어 넣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목적은 진 펑션 또는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또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DNA 전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트랜스펙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워킹을 하게 되느냐? 뭐 여기서는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케미컬 이용할 때, 리피드 이용할 때, 또는 피지컬하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쭉 나열을 했어요. 다이렉트하게 요 피지컬 메소드, 다이렉트하게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 나왔었던 박테리아도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전기를 써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바이오리스틱 파티클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생물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약간 분자 입자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 파티클이라고 하는 금 같은 경우는 DNA가 결합이 되고 생물의 어떤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골드 파티클에 DNA 붙여서 물리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법들로 트랜스포테이션을 하거나 뭐 제네틱 마터리얼을 이제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케미컬하고 리피드 메소드예요. 그림에 뭐 나와 있듯이 칼슘 포스페이트, 뭐 덱스트란 그리고 리포솜 형태들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케미컬 베이스로 되어 있는 칼슘 포스페이트, DNA고요. 칼슘이 있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DNA는 음이온을 갖고 있고요. 칼슘은 양이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칼슘이 DNA에 결합하고 그 형태로 세포막에 부착해서 안쪽으로 진입을 유도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약간 효율은 그렇게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예전에 최초에 썼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넥스트란이라는 거에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Y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V자로 표현한 게 neutralize negative charge on DNA예요. DNA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양이온을 가진 마치 항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Y자. 그렇죠? 저런 식으로 생긴 양이온의 물질을 사용해서 DNA를 감싸고 중화시킨 상태로 세포 안으로 진입시키는 거예요. DNA는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멤브레인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케미컬 메소드는 여기는 칼슘 포스페이트 방법이고요. 제일 먼저 사용됐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요 리피드 가지고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리피드 주머니. 그래서 리포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리포좀의 바깥쪽에는 양이온을 띠고 있고요. 이 안쪽은 다 리피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DNA가 결합을 하면서 주머니를 만들어요. 안에다 가두는 거죠. 마치 혹시 마이셀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셀. 지방이 녹아서 우리가 소화 흡수됐을 때 녹게 되면은 담즙에서 이제 담즙이 나와갖고 지방을 녹이면서 저런 지방의 주머니를 만들게 돼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마이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피드의 주머니에서 리포좀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차지가 있는 거에 의해서 DNA가 결합이 되고 리피드나 이제 폴리머들 interact with DNA promote binding to 셀이에요. 리포좀이 셀에 결합을 하고 마치 엔도사이토시스의 형태로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도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얘예요. DNA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고요. 리포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은 포지티브 차지고 리피드의 테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DNA가 여기에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 부분이 마이너스를 쫙 감싸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게 되죠. 리포좀과 DNA의 복합체다 해서 리포플렉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요. 리포플렉스가 세포막에 부착이 돼서 이 세포막도 리피드 바이레이어니까요. 리피드와 리피드끼리는 서로 결합이 가능하죠. 결합돼서 요 엔도사이토시스처럼 쭉 함몰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포질 안에서 요 리포좀이 열리면서 DNA가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핵으로 들어가서 진 익스프레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DNA 함유하고 있는 엔도좀이 라이소좀하고 결합을 해서 안에 있는 막을 부시고 DNA를 이제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인 형태는 요 리포좀이 DNA를 감싸서 세포와 결합이 되는 형태로 엔도사이토시스와 같이 진입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포좀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 칼슘 포스페이시나 아니면은 뉴트럴라이즈 하는 넥스트란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리포좀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고 이 아이들은 차지를 중화시키는 형태로 막에 부착을 시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글동글한 막과 유사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그냥 펼쳐져 있는데 무엇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효율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으로는 리포플렉스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팩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요 리포플렉스가 DNA와 라이포좀의 결합 형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철이는 예전에 한번 해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사용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나? 그래도 재료는 이콜라에 썼는데 그 타겟 젠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트랜스펙션의 그 방법으로 잘 기억나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은 있죠? 네. 다른 학생들은 승우나 현주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영서 안 들어봤니? 들어본 것 같아? 같습니다. 네. 승우는 잘 기억이 너무 나지 오래돼서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 아 요번 학기에 네.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꾸 대면 수업을 하니까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현주는 들어본 적 있어? 기억나? 맞습니다. 아니요, 잘 잘 안 모르겠어요. 나요? 네. DNA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다들? 네. DNA가 네.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네. 전기용동이 가능한 거예요. 아닌가? 결국에는 트랜스펙션이라는 기본 맞습니다. 컨셉이 DNA의 차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도구가 케미컬들이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히 제일 인체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게 칼슘하고 포스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 포스페이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리피드의 주머니 리포좀이 활용이 된 거죠. 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입을 시킬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뭐 피지컬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화학적이나 아니면은 리포점으로 잘 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세포가 막이 뭐 단단하다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렉트로포레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고요. 밑에는 뭐 스템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기세포들이 막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리포점을 사용하면은 거의 유전자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일렉트로포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마이크로 인젝션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바늘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늘처럼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가는 유리관이에요. 이쪽에 DNA를 넣고 이게 핵이고요. 핵을 빼주거나 아니면 이 핵에 찔러서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렉트로포레이터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일 거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차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큐벳이 있죠. 여기에다가 세포 그리고 DNA를 넣어주고 뭐 한쪽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으로 전기를 일시에 흘려주면은 세포 안으로 DNA가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요. 여기 다이렉트 마이크로 인젝션 같은 경우는 파이니들이라고 되어 있죠. 가는 바늘, 뭐 유리 바늘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황우석이 옛날에 젓가락 방법이라고 그래서 세포 이렇게 흠집내 갖고 핵들 체세포에서 핵 빼내고 다른 그 빼낸 핵을 줄기세포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때 사용하는 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오는 게 파티클 딜리버리인데 바이오리스틱 파티클 딜리버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기가 잘 받아들여지는 금속 물질들이에요. 뭐 일반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골드예요. 골드. 인체도 무해하고 그래서 하이 벨로시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밀어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DNA는 어때요? 무게가 굉장히 있을까요? DNA가 엄청 무거워서 물리적인 힘으로 확 던졌어. 그럼 걔가 날아갈까요? 날아갈 거야? 안 날아갈 거야? 절대 안 날아가겠죠? 네. 날아갈래나?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게를 가지려면은 파티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드 파티클에 DNA를 붙여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쏴주게 되죠. 이게 바로 진건이라는 거예요. 진건. 유전자를 쏴주는 총인데 여기 안에다가 시료를 만들어서 넣고서 쏴주는 거죠. 세포에다가 대고서. 세포 하나가 너무 작으니까 세포 하나는 아니고 플레이트에 셀을 깔아놓고 이걸 이용해서 한 번에 촥 쏴주면은 밀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거예요. 피지컬하게 힘으로 우겨넣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리피드를 이용한 라이포좀하고 다른 게 케미컬이나 라이포좀은 세포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펙션이 된 다음에도 세포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안정한 형태라고 보면은 이 진건이라는 방법은 잘 안 되는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다른 말로는 세포를 많이 손상을 주겠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진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엄청 비싸요. 이 아이가. 특히 골드 파티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약회사에서 그 골드 파티클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 골드 파티클의 용액에 DNA의 농도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은 파티클에 이제 DNA가 결합을 하게 되죠. 거기서 공급해주는 DNA들이 골드가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리를 쭉 펼쳐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Electroporation Deliver DNA Vaccine이라고 표현했는데, 플라스미드 DNA 넣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에 의해서 항체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게 바로 DNA 백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DNA 백신은 더 이상 언급이 잘 안 돼요. 사용도 잘 안 되고. 그 이유는 이따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DNA 백신이 사용이 안 되는지. 여기서는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플라스미드 DNA를 세포에 전달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1번부터 보면은 이제 주사를 통해서 DNA를 근육 안에다가 인젝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DNA가 중요한 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포가 DNA를 흡수를 해야만 면역세포가 됐던 뭐 면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DNA를 주사기로 넣은 다음에 요 주사기에다가 그대로 전기를 거는 거예요. 양음이죠. 일렉트리컬 펄스라고 표현했는데 뭐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세포막이 열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DN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표현됐듯이 살짝 이제 템포러리 오프닝이라고 돼 있죠. 열린 상태의 DNA가 들어가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살짝 안정화 시간을 주게 되면은 DNA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형태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DNA는 획으로 들어갈 거고요. 진 익스프레션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때 더 antigen can also trigger antibody production to prevent disease죠. 여기서 나온 단백질이 안티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안티젠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뭐 HIV를 예를 들었는데 휴먼 이미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예요. 바이럴 백신으로 개발을 한 거죠. 플라스미드 DNA에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발현을 시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요. 단백질에 상응하는 항체가 우리 몸에 형성이 될 겁니다. 이 DNA 백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는 세포 안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배양하는 방법에서는 세포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인체는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세포를 싸고 있는 주변의 익스트라셀룰라 엔바이러먼트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사용해서 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 세라피의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거의 20년 전에 써서 논문도 냈고요. 지금은 많이 안 써요. 환자가 아프죠. 전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돼요. 팔뚝에다가 유전자 주사기로 찔러 놓고 그 주사기 전극을 써서 뭐 한 24,000볼트로 바짝바짝바짝 전기를 주면은 느낌이 어떻겠어요?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따가울 거예요. 이상할 거.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는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사용할 방법의 예예요. 케미컬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포솜이나 폴리머도 이 케미컬 메소드랑 동일해요. 근데 뭐 물리적인 방법하고 다른 것은 물리적인 방법은 힘을 쓸 수 있는 뭐 포레이터, 일렉트릭 포레이터나 아니면은 DNA를 쏴줄 수 있는 진건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면은 요 케미컬 메소드는 DNA하고 그 칼슘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DNA하고 라이포솜을 섞어서 결합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세포 배양 배지예요. 같이 섞어준 다음에 한 20분 동안 기다리면은 DNA와 칼슘이 됐던 리포솜이 됐던 결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리포플렉스라고 하는 형태를 말할 겁니다. 그 형태가 만들어진 후에 세포 배양한 거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포 여기에다가 요 복합체를 넣어주면은 세포는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가라앉아서 세포막에 부착이 되겠죠. 그리고 세포 안으로 진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2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단백질을 뽑거나 하면은 우리가 도입한 플라스미드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뭐 헤페스 버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을 그대로 쓸 거예요. 버퍼처럼. 세포 배양액 그 자체가 버퍼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pH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죠. 이러한 메소드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질문. 아까 제가 요 일렉트로포레이션 관련해서 일렉트로포레이터를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응이 너무 슬로우한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백신, DNA 네. 백신 왜 안 나오는지. 첫 말을 뜨신 조영수 학생부터 왜 DNA 백신이 처음에는 굉장히 곽광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진서라피,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병의 치료가 가능할 거고 백신을 전달하는데도 힘들지 않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미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얘기하시고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영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단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이미 설명했어.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아실 것 같은 분 먼저 그러면 네. 대답을 해봐요. 좀 전에 제가 일렉트로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 한 가지 문제점이에요. 다른 문제점이 또 있고요. DNA 백신이 안 되는 이유. 뭘 것 같아, 숭? 아, 만들기 힘들어. 만들기가 힘들다고? 만들기 쉽지. 클로닝이 얼마나 쉬운데 원하는 유전자 플라스미드에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도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전기로 충격을 가해요. 전기로 충격을 그것도 가해줘야 그치. 내가 힌트 줘. 한 가지는 그거예요. 전기로 충격을 가해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거랑 저 그거랑 또 그럴 것 하나가 같아요. 그럼 전기를 안 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전기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DNA가 세포 안으로 못 그렇지. 들어가서.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써야만 그게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전기를 쓰면은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파. 굳이 저렇게까지 해갖고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요즘같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 찔러 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예요.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또 뭘 것 같아요? 현준아, 기철이, 승우와 영서의 공동작업으로 답이 하나는 나왔고요. 그 전기를 흘러보내는 과정에서 그 혈관이 터지거나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첫 번째 했던 얘기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부작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거 하나는 DNA에 포커스를 두세요. DNA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DNA 성질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DNA 백신이 계속 복제되면서 조절하기가 조절하기가 힘들어진다. 거의 근접했어. 그래. 왜 그렇죠? DNA는 어때요? 무제한 생성, 복제가 복제가 계속돼서 계속되는데, 근데 뭐 복제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근데 플라스미드 DNA는 인체 내에서 복제는 안 돼요. 근데 복제는 안 되는 대신 어때요? 그렇지. 반업 소재. 기철이나 현주, DNA는 어때요? 굉장히 안정된 형태지 않아? 주라식 파크도 나오잖아. 네. 심지어는 공룡에서 호박에 숨어져 있는 공룡 DNA를 갖다가 공룡을 만들었대잖아. 그게 뭐 상상의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근거냐 하면은 DNA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파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현주야? 플라스미드 DNA를 우리 몸에다가 저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플라스미드 DNA가 안 사라져. 그 말은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사라져야 돼. 근데 안 사라져. 우리 몸의 조절을 받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DNA 백신을 안 쓰고 RNA 백신을 개발을 해요. RNA 기반에. 왜 RNA는 핵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사이토플라즘에서 발현이 되잖아. 그리고 RNA는 금방 어떻게 돼요? 분해돼. 디그라데이션 돼서 바로 사라져요. 역할을 다 하게 되면은 뭐 길어야 12시간이에요. DNA는 발현의 진 익스프레션의 전제는 플라스미드 DNA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려면 플라스미드 DNA가 그렇지. 핵 안으로. DNA는 꼭 핵 안에만 있어야지 거기서 전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이토플라즘에서는 세포질에서는 전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플라스미드 DNA가 핵에 있다는 소리는 원래 그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하고 또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테그레이션이나 그러면은 유전자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게 DNA 백신의 한계점이에요. 뭐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있지. 왜냐면 DNA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 팩터예요. DNA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사기로 그냥 DNA를 우리 주사 맞듯이 찔러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예요. 뒤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플라스미드 DNA를 조직에다 찔러 넣으면은 몇 프로나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발현이 되느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1%. 1%? 로우. 0.1%. 0.1%에서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DNA를 우리 몸에 쏟아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세포 안으로 진입이 안 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파일이에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PEI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PEI가 폴리에틸렌 이민이라는
폴리머예요. 폴리머. 아민기를 갖고 있는 폴리머고요. 요 아민기를 가진 폴리머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1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뭐 메소드는 아까 나왔던 메소드하고 심플하게 비슷합니다. 셀컬처 미디움인데 영양이 들어있지 않은, 시럼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셀컬처 미디움, 버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퍼에다가 DNA 1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요 PEI 3. PEI 3 마이크로리터면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니까 3 마이크로그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NA와 PEI를, 그러니까 PEI가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예요. 트랜스펙션 물질. 이게 이제 1대3 비율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거는 요 섞은 거를 몇 분 동안 15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한 다음에 배양되어 있는 세포에다가 그냥 세포 배양액에 쭉 뿌려주면은 2, 3일 뒤에는 우리가 집어넣은 플라스미드에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트랜스펙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에 맡겨야 되냐? 운에 맡겨야 돼요. 어느 세포는 트랜스펙션이 굉장히 잘 되고 어떤 세포는 트랜스펙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쓸 거고요.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이 트랜스펙션 메소드에서 장점하고 단점이에요.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Provide the ability to transfer in negatively charged molecule into cell이에요. 뭐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주로는 이제 DNA죠. DNA가 리니어 상태로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서큘라, 동그란 상태가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리포솜을 매개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롱텀 스터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롱텀이라 하는 말은 막 몇 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길어야 몇 주, 뭐 이 정도를 할 때 단순히 어떤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용이한 방법이에요.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케미컬 리에이전트 방법 같은 경우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거, 칼슘 포스페이트 이런 경우는 롱텀 스터디엔 좋지 않아요. 세포가 죽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리포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단점이 있고요.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 세포들은 굉장히 잘 돼요. 쉽게. 근데 잘 된다고 해도 맥시멈 80%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의 셀은 DNA 도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에 따라서 또는 DNA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는 양에 따라서 요 세포에 전달하는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웰플레이트의 세포를 준비해 놓고 특정한 단백질을 발현시키려고 트랜스펙션을 했어요. 근데 세포 간의 비교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세포를 썼을 때 한 세포에서는 80%의 이피션시를 갖는데 다른 세포에서는 30%의 이피션시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발현된 단백질의 영향을 볼 때 두 세포의 비교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불가능하겠죠.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약간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마지막은 여기 있듯이 다이렉트 마이크로 인젝션 할 때 고드 파티클 같은 거 쓴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싸요. 가격적으로 very expensive예요. 뭐 라이포솜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500 마이크로리터의 가격이 한 3, 4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게. 근데 이 골드 파티클 같은 경우는 금값이에요. 금값이니까 뭐 금값 비쌀 때는 더 비쌀 수도 있고 시약으로 나온 거라 뭐 당연히 일반적인 금값보다는 이미 비싸인 상태인데 보통 하나 사면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니까요. 그거를 쓰니까 이제 그 스템셀 하는 실험실에서 저 골드 파티클 가지고 트랜스펙션 하려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제가 트랜스펙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검사를 하죠. 왜 하는데? 꼭 해야 되니?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100만 원이 넘는 건데 10번밖에 못 해. 예. 그러면은 그거를 쉽게 할 수는 없겠죠? 한번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못하지. 물어보겠죠. 꼭 해야겠니? 혹시 해놓은 셀은 없니? 뭐 이런 식의. 여하튼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트랜스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PEI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해요. PEI 같은 경우는 한 번 트랜스펙션 할 때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이 있으시면은 두세 개 웰씩 해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네. 트랜스펙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혹시 좀 전에 한 내용 중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백신 부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뭐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다르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세요. PPT 자료도 여기다가 올려줄까요? 네. 네, 올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올려주시면 저기 감사합니다. 수업 끝나고 네. PPT 자료를 보면 PPT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저 없습니다. 나머지 저 없습니다. 끊어.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주는 없어? 저도 왜 없습니다. 무조건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질문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때 많은 것을 물어보세요. 저한테 말고 조교한테. 오케이, 뭐 네. 대면 수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학교에 지금 수업 뭐 기철이는 알겠지만 수업 들으러 와 있는 학생이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기숙사에 한 100여 명밖에 입주를 안 했고 입사를 통학하면서 대부분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돼요. 지금 소리는 나와? 왜 끊기지? 네. 네, 잘 나옵니다. 소리 잘 나와? 네, 잘 잘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은 더 4시간짜리 수업인데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딴 얘기나 할까? 아니야. 내가 오랜만에 녹화를 안 하고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줘서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 왜 갑자기 화면이 없어졌지?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PPT 파일은 이 창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고 그러고 나가세요. 하셨죠? 음, 다 끊어졌네? 네, 그럼 오늘 수업 마칠게요. 뭐, 갑자기 끊어져 갖고. 네, 끊어
끊어져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끊어져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맞추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와 있, 많이도 아닌데도 인터넷을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렉이 있구나. 워낙 약해요. 학교 인터넷이. 그래, 승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조심해서 오고. 네. 여러분들 오면은 5층의 실험실로 일단은 오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